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하시느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그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시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몇 마리 쥐새끼들 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또 가짜뉴스,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아시아투데이에 긴급하게 상황 점검을 해서 출장을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최영재 국장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제대로 못한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컬컬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허브, 이 허브 한 모금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국가정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가정보는 영어로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과거에는 KCIA라고 했습니다.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러다가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 탔었죠. 그때는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이라고 했고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원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에는 무슨 대통령의 죽으로서 정치에 악용이 되어 왔다, 이런 비평도 받았고요. 머리에 뿔 달린 나쁜 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공작 요원들을 보십시오. 우리같이 훈련받은 요원들은요, 언제라도 국가에서 부름만 있으면 공군의 CCD, 공정통제사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적 후방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공작 임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입사하고 나서 아주 혹독한 육체적인 군사훈련,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인 얘기만 한다면 특전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공중 낙하산을 타고 강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조국의 부름이 있으면 우리도 707 특임대나 아니면 해군 특수전여단 UDT-실 혹은 정보사의 HID, UDU와 같이 우리도 바로 적진에 어디가 됐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자라온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국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맺어진 인연은 해당 기간에는 결코 쉽게 거부한다거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번 계엄령 발표되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의 말을 호도해서 호언을 하고 다니면서 대통령에게 미친놈이라고까지 욕지거리를 하는 이런 정신나간 국정원 출신 1차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방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홍 장관은 1992년도 7, 8월경,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 정규과정 시험을 봐서는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군에서 ROTC라든가 학군 장교라든가 혹은 홍 장관처럼 육사를 나왔는데 군에서 폐기 처분된 자들, 이런 아이들이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엄삼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이 엄삼탁이도 지잡대 출신이었는데 씨름협회장 됐던 사람 기억하시죠? 지금은 고인되고 없습니다. 그 엄삼탁이가 자기가 그 ROTC 일기 출신이다 보니까 ROTC 장교들이 훌륭하다고. 물론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ROTC 장교들의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
저 4, 6, 5, 6급 되는 대학에도 거기도 학군단이라 해서 그런 거에서 ROTC 장교들을 모집해서 군사훈련 시키고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도 대단히 많은 것이 ROTC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준이 낮은 데가 ROTC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때 그런 아이들을 입사시키던 해에 홍장원이가 묻어서 들어옵니다. 어디 다니면서 정규과정인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요. 홍장원이는 정규과정이 아닙니다. 얘는 정규과정으로 시험 봤으면 결코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하는 게 불가능했을 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애가 국가정보기관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제가 근무했던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그 공작국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짓이 뭐였냐면 김영삼이 정권이 됐을 때 92년도니까 93년도부터 김영삼 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그 시중을 들고 다니는 내시가 하나 있었어. 가방 못지. 그 누구냐면 이병기라고 서울대 외교학과 66학번이야 이 아저씨가.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 쪽에도 잘하고 또 노태우 쪽에도 잘하고 뭐냐면 이게 진짜 내시들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병기의 눈에 홍장원이가 들은 거야. 그래갖고 뻔질나게 사무실에서 우리 공작국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마치 지가 뭘 아는 것처럼 이병기 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병기하고 친교를 쌓아요. 그래서 이 홍장원이 훗날 보면 이병기가 국정원장이 되었을 때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부름을 받고 비서실장을 와서 이병호 원장 때까지 비서실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박근혜 정권 때 영국 공사까지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떨려나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홍장원이는 개인 사생활도 보면요, 본인이 부정을 했음에도 틀림이 없는데 자기 전처가 무슨 테니스 코치랑 정분이 나서 바람이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이혼 신고를 해요.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바람핀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관업 하는 정도 수준의 숙박업 하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면서 지금 호텔 경영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 이것도 거짓말하고 다녀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건은 이자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횡령. 배임까지도 하고 사수를 써서 우리 흔히 하는 은어로 슈킹을 한 겁니다. 자, 모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인을 만나서 비밀 공작 사업을 한답시고 터무니없는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 예산을 받아내고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활용될까요? 명절 때가 되면은 국장에게, 차장에게, 원장에게 카드와 함께 그 안에다가 슈킹한, 횡령한 그런 돈들을 두둑하게 넣어서 보냈을 것으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고 있어요. 네. 홍장원이와 같이 그 해외 국가에 나가 있던 또 다른 2명의 요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은 현재 퇴직을 했지만 한 명은 아직도 현역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홍장원의 해외에서의 활동을 확인해 보시면 영수증이 과연 그 북한 사람이 쓴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당시에 홍장원이가 썼던 핸드폰을 가져다가 포렌식을 해보면 그 영수증을 받던 날, 공작금을 지급하던 그날 바로 그 지역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충분하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CBS에서 홍장원이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홍장원이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방송인데 왜 이런 거짓말을 갖다 보도한지 모르겠어요. 자, 홍장원이가 모 지역에 파견이 나가서 흑색 요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자, 건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뭐 북한 애들, 외국 애들 불러다가 뭐 파티하고 근사한 환경에서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물적 토대가 됐겠죠. 자, 그런데 본인이 흑색 공작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교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 집을 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작은 집도 또 하나 추가로 샀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병기가 갑자기 호출하는 바람에 급히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동산을 매각을 못하고 왔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 700만 불이니까 지금 돈 한 100억 원 정도 넘어가죠. 또 다른 집이 있으니까 100억 원이 훨씬 넘겠죠. 그런데 그 건물들 모두를 그 재미교포가 먹고 튀었다는 겁니다. 먹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이런 허언을 하는데, 이런 망언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들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을 100만 불 이상 지불했을 거 아니야. 국정원에 국가 예산 공작비를 갖고 집행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도 신고된 게 있고 증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재산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고 튀었다는 놈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홍장은이가 퇴직한 이후에 거기서 안락한 노년을 만끽하기 위해서 둘이서 협잡을 했다. 만약 이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요, 홍장은이는 그 해외 지역에 안락하게 폼잡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깜빵에서 죽는 날까지 콩밥을 먹어야 될 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요, 이 홍장원이가 허언을 너무 하는 바람에 지금 육사 동문들이 열이 날 대로 났어요. 저는요, 지금 제 아버님이 군대 계실 때 밑에 친구들처럼 아꼈던 동료들이 보통 16기, 17기들 그래요. 그 16기가 바로 이현우, 장세동이가 16기인데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갖는 과정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하고 인간관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보면은요,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우원식이 뭐 이런 온갖 쓰레기 잡것들을 잡아들이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하잖아요. 누가? 홍장원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요, 내가 지금 방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명단을 좀 불러주더라.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 넣으라고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또 말을 또 한 바퀴 돌립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또 거짓말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다가 결국 자충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누가? 대통령이 국정원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령부를 지원해서 반국가 사범들, 종북 좌익세들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돈이든 인력 자산이든 뭐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명색이 그래도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인데 법률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의로 지금 현재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줄 수 있습니까? 이미 21대 국회에서 뺏겨버렸잖아. 응? 대공수사권이 폐지당했잖아. 경찰 이관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 이자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개인 사생활도 엉망이지. 그동안 남들은 해외 유학 한 번 가기도 힘들어. 근데 얘는 영국에 2번이나 유학을 갔다 와. 영국에 그 당시에 홍장원이를 만났던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기억을 한대. 굉장히 와서 지저분하게 추근덕거리던 놈이다 라고. 그러니까 영국 가서 부잣집에 형편 좋은 여자들이 왔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다 또 잘 잡아서 하면은 또 뭐 해서 씹어 잡수시고
또 여자 버리고 또 갈아타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정신병자가 아닌다며. 정신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신 상태가 혼미해진 상태가 아니거든. 아닌 이상, 즉 또라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 홍장원이가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 무슨 김명수 전 대법원장 했던 애 있죠. 김명수. 그다음에 권순일이. 이런 애들 이름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야, 얘 말이 진짜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뻥이 심한데? 이렇게 지금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김명수나 권순일이 이런 애들 이름까지 얘기를 했을까? 마치 대통령께서 말이야, 극악무도한 이 반국가 세력들을 잡아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름도 다 얘기했다고 이렇게 확대해서 해서서 언급을 했는데, 이 지금 완전히 지 혼자 머릿속에 뇌피셜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저런 수준 낮은 애들도 홍장원이 이자가 왜 권순일이 얘기하고 김명수를 얘기하지? 지금 이 홍장원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이 민주당 애들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아, 그래.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간신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논리상 모순이 그냥 뚜렷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통령에게 큰 책임을 미루고 그 다음에는 조태용 현 국정원장에게 미루려고 지금 시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KBS에다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조태용이가요. 걔가 뺀질이라서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태용이가 뺀질뺀질한 뺀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서 조태용한테 연락 안 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 그래갖고 윤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고급진 술을 상납한 놈이 누군가 봤더니 홍장원이란 그런 첩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술 파티에 주로 만나는 멤버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그 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대통령, 그리고 명미상의 사람이 한둘 더 끼는 모양이더라고. 자,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술 친구하고 대통령에게 극상의 고급진 술을 바칠 때야 뭐 대통령이 뭐 간이라도 빼줬듯이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다 속아 홍장원이한테. 심지어 같은 육사 나온 선배들한테도 이렇게 표리부동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선배가 끈 떨어지면 확 무시해버리는, 달면 생기고 쓰면 뱉어버리는 전형적인 감탄고토의 인간형이 바로 이 홍장원이 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도로 뺀질뺀질한 뺀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조태용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지금 또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 측은 뭐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그리고 이 홍장원이가요. 이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씨가 육사 38기잖아요. 홍장원이 얘가 43기야, 육사가. 그러니까 5년 위에 선배지. 그러니까 김용현이 경호실 처장을 할 때 이 김태호가 계획표 만들어서 대통령 내외를 막 여기저기 끌고 다녔잖아. 정신없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이 김태호라는 이런 간신놈한테 속혀 넘어간 거라고. 안 가도 되는 해외 행사에도 다니면서 괜히 마누라까지 대동해서 다니다가 국민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 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야, 어떻게 김정숙이보다 더 다녀? 김정숙이보다 한술 더 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한 거 아니야. 자, 그런 행사를 인위적으로 김태호가 만들어서 대통령 내외를 끌고 다닐 때 외교부 애들은 전부 다 심부름 센터처럼 흥신소처럼 추락을 해버렸죠. 외교부에 외교가 없어져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없어. 외교가 없어. 어디에? 외교부에. 자, 그런데
김용현이 경호실 처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호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해외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미리 가서 모든 위험한 위해 요인들을 사전에 다 제거합니다. 주재국에 있는 그 정보기관들하고. 자, 그러면 저도 그런 행사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정보요원들은 플런트 포린 랭귀지가 있어요. 아주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현재 가갖고, 현지에 있는, 그 주재국 정보기관 요원들과 아주 긴밀한 그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왜 그러냐? 과거 우리가, 미얀마 수도 랭군에서 그 아웅산, 장군 그 국립묘지에 갔다가, 우리나라 그 장차관들 도합 17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이 경호작전에 물샐 틈 없는 경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도 가봤고, 또 미국 워싱턴에서도 해봤고, 또 뭐 다른 또 저 오세아니아 지역에 가서도 해봤고. 왜? 우리같이 그러니까 외국어가 되는 사람들이 가야만 주재국 요원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외국어 안 되는 요원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홍장원이가 국정원 직원들을 경호실에 밥풀 떼기, 노비로 만들어놨어. 일례로 지난 2월인가요?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이 예정됐다 취소가 됐죠. 그때 그거를 성사시키려고 국정원 현지 요원들이 무더위도 애를 썼어. 그런데 무슨 요인인지 몰라도 4월 10일 총선 앞두고 갑자기 취소가 됩니다. 지금 독일에서 그때 나온 얘기가, 야, 대한민국 너네들 두 번 다시 여기 국빈 방문이고 뭐고 간에 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앞으로 독일 못 갈 거야.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에. 응?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경호실과 국정원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홍장원이가 김용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을 갖다 거기 밑에 시다바리로 꽂아버리는 거야. 경호실 애들 말 잘 듣고 경호실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제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한번 그 경호실 애들 까불다가 내가 지금 홍군형을 내는 적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홍장원이를 갖다가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임명을 해준 거 아니야? 정무직 아니야? 그런데 추정되는 얘기로 지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추측으로 지금 소설을 쓰고 자빠졌는데. 그리고 대통령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를 갖고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가갖고 막 홍장훈이가 아마 북한 관련 이런 거 보고를 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과격한 말을 한 적이 있대. 그래갖고 말하자면 이런 거지. 오물풍선 보내는데 쟤네들이 저기다 가스 같은 거, 살상 그 화학무기 담아서 보내주는데 그러면 그걸 원점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이는 이놈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놈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자신을 국정원 1차장으로 출세시켜준 그 대통령한테 대해갖고 이놈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런 놈이 맨날 다니면서 지금 우리 와이프가 김건희 여사랑 그 만나는 자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지마누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오인회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누가 빠져나가고 김태호 마누라가 거기 뭐 대표를 하고 있다는, 이러면서 국정원 내에서도 곧 내가 국정원장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우리 후배들이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역겨웠는지,
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남만은 새가 듣고 반만은 쥐가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레발을 치고 다니면서 지 마누라를 자랑하고 내가 곧 국정원장이 되고 조태용 원장은 국무총리로 간다고. 왜? 원장이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 국무총리로 간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김건희가 바로 자기 마누라가 직접 모시고 다니는 그 5인의 그룹의 아마 멤버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불과 일주일 전쯤 될 텐데 아니 그 언제 보고죠?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놈이 미친놈이었다. KBS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정무직으로 있는 국가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 지난 5월 달에 국정원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외부 감사 아닙니다. 자체 감사인데요. 갑자기 A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감사관실을 갔다가 자기 친정집인 A국에 감사를 하러 간 거야. 그런데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지출이 돼 있는데 거기 봤더니 자기 이름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 이름 여기 왜 있을까? 그럼 이제 자출정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모가지 잘려난 김규현 국정원장 전 원장이 있죠. 저를 고발한 사람. 김규현 원장 시절에 홍장원이와 같이 거기 특보를 썼던 사람이 있었어. 예의상 이름 끝자는 똥변자를 붙일게요. 김승변이야. 이 김승변이가 김용현 지금 옷 벗고 나간 국방부 장관하고는 육사 38기 동기생인데 이자가 원래 A국에서 국장 돼보고 그 A국 사정을 잘 알아. 그러니까 A국 국장한테 야 너네들 나한테 활동비 좀 보내라. 내가 이 박봉으로 어디 가서 활동하겠냐 해갖고 거의 평균 잡아 800에서 1000만 원씩 받아서 대략 17개월 동안 그 돈을 받아 썼다니까. 만약 평균 잡아서 1000만 원씩 받으면 1억 7천만 원. 좀 더 받아서 한 1억 5천만 원 되겠죠. 근데 그거를 A국에서 국장하던 애가 그걸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행정처장과 지도처장 두 놈을 갖다가 불러서 야 우리 전에 여기 있다가 하셨던 우리 김승변 현재 특보님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니? 이래갖고 직원들한테 마치 무슨 특별 상여금이나 경여금, 보로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꾸며서 그것을 김승변 당시 특보한테 제공해왔다는 거야. 이것도 국고횡령이고, 국고횡령일 뿐만 아니라 이거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주로 이런 놈들이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이 그래. 김승변이라는 특별 보좌관도 결국에 나이 때문에 이제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이제 나갔지만 만약에 나이가 한 살에도 어렸으면 지금까지 앉아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응?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요 다음에 벌어져요. 자, A국에서 A국장 나쁜 놈하고 같이 이 보조로 맞춰서 돈을 횡령한 얘들이 하나는 지도처장, 하나는 행정처장이었죠. 요 행정처장으로 있던 애가 이게 연세대학교도 나오고 좀 똘똘한 애였대. 애 괜찮은 애였대. 근데 요 놈을 그렇게 해서 부정하는 일에 참여를 하니까 이제 홍장원이가 딱 요 놈을 찍은 거야. 어떻게 찍었냐? 조태용 씨가 왜 이렇게 국정원장을 오게 되니까 마음 같아서 내가 빨리 저 자리 가야 되는데 일단 귀찮은 손님이 하나 왔네. 그러니까 현재 그 애한테 걔도 이름을 듣기 좋게 끝에 똥변자를 붙여서 이상변이라고 부를게. 이상변 너 일로 좀 와봐. 너 있잖아.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날라와서 지금 국정원장으로 오는데 너를 지금 진급시켜서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내가 임명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조태용이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나가고 누구 만났고 누구한테 전화 받았고 어떤 보고 받았고 무슨 짓이 내렸고 이런 거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나한테 보고해. 대신에 내가 너를 승진시켜서 비서실장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는요, 등 뒤에서 국정원장 조태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조태용이하고 홍장원이하고 말이 서로 안 맞죠. 응? 아마 이제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상변이라는 애도 지금 직무 배제가 되었고, 그런데 또 다른 애 걔는 아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동네는 현재 A국의 국장하고 있는 애가 걔도 소위 말하는 이 전 국장처럼 대학 다닐 때 뿌락지, 밀정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절대로 우리가 뽑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한 번 사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신해 본 자들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번이고 배신을 아주 물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있을 때 그때 차장 국장 했던 애들이 전부 다 대학 다닐 때 밀정했던 애들이야. 뿌락지 했던 애들이야. 어디서? 고려대학교에서. 그 자들이 김규현 국정원장한테 참언을 해서 공작관 TV하고는 최수용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저 새끼를 일벌백계 해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참언을 했던 놈들이고, 그 옆에서 홍장원이가 또 김승변이가 당시 특보하고 있으면서 옆에서 박수치면서 원장님 그 새끼 찢어 죽여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악담과 악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좀 고발돼 있죠. 그래서 이달 20일 되면 김규현 선생을 내가 지금 증인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차장으로 했던 권춘택이, 그 다음에 국장으로 했던 남기직이, 그 다음에 김승변, 홍장원, 이 자들도 내가 전부 다 손님으로 초대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리고 김기현 전 원장도 나와서 왜 공작관이 비밀 누설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발자로서. 안 나오면 비겁한 거지.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국가를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겠어요. 그리고 북한 애들이 이런 만행을 벌려오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까지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을 보내오니까 야, 그거 한번 밀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저 새끼 좀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이가 하는 말들은 앞뒤가 안 맞아. 거기다가 정보위원회 안에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 박선원, 김병기, 김병주, 이런 진짜 걸레 오물보다도 못한 놈들을 만나서 야, 대통령이 그러는데 한동훈이 우원식 이런 데도 다 잡아들여서 과천에 가두라 그랬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방첩사인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첩사인관이 그런 명단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 안 했다는 거지. 또 그때 가면은 방첩사인이 얘기해서 얘네들 다 처리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또 무슨 대공 지원을 갖다가 대통령이 다 해준다고? 인원, 물질, 경비 다 대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 가갖고 이런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요, 홍장원이 때문에 이 반지를 못 끼고 다니겠대. 저도 이 자랑스러운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내가 퇴직하는 2011년 받은 퇴직 반지예요, 이게. 저도 앞으로 이거 못 끼고 다닐 것 같아요, 쪽팔려서. 이 홍장원이라는 이런 개걸레 때문에 이 어디 가서 내가 이 국정원에서 국가를 헌신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는 지 마누라가 김건희 라인이다. 김건희 여사랑 같이 만나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부인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부인과 다 같이 이렇게 깜부로 다니고 조태용 부인도 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던 놈이 다음번에 내가 곧 국정원장 된다고 하는 이런 놈이 그까지 계엄령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당을 넘나들면서 정부에 가갖고 헛소리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덕을 때리는 건요. 얘가 예전에 그 김만복이가 선글라스맨 데리고 갔다 온 적 있죠. 그때 김만복이 한 거는 딴 거 없어요. 만복이가 서울법대 나오고 뭐 미국 참사간다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저기 어디야 프레토리코도 있었고. 근데 김만복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가 안 돼. 영어를 하면은 갱상도 발음이 나와. 갱상도 프로나운시에이션이 나와. 어? 김만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왜? 김만복이랑 내가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김만복이가 한 거라고는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가서 돈을 준 거야. 그 돈 주는 과정에서 그 선글라스맨이 좀 기여를 한 거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몰라. 그런데 갖고 갔던 돈을 다 지불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질이 석방됐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김만복 씨가 그 선글라스맨이 진급할 때가 되면 꼭 찾아와서 총무국장을 불러갖고 야, 금마 이번에 진급 좀 시켜줘라. 이렇게 애걸복걸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 선글라스맨과 함께 그 탈레반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러고 영수증을 써왔는데 아마 무슨 칠자를 외국에 쓰듯이 이렇게 쓰고 띡 긋는 게 아니라 한국 애들이 쓰듯이 이렇게 칠자로 썼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고리 대급 대부업을 하고 있는 김만복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그때 인질 구출비로 가져갔던 수백만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은 탈레반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김만복과 내지는 선글라스맨과 모종의 묵계 속에서 슈킹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요. 이 국정원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애들, 군대에서 폐물로 폐기 처분되는 애들이 혹은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정보기관에 와서 폼 잡고 정보기관원 임내 하면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사회 다니면서 뿌로카이칼 짓 하는 놈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 간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장엽 공작을 했던 분도 역시 육사 출신에 육사 28기 선배예요. 내가 그 선배님하고는 무지하게 가깝고 이 속에 흉금 있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말로 돈독한 인간관계인데 그렇게 훌륭한 선배들은 국장이 뭐야 단장도 안 되고 그냥 떨려나 정직하게 사니까 그 선배님을 병에 드셔갖고 내가 그 병 치료를 해드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당히 호전되셨다가 결국 아주대학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양약 잘못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기 충북 괴산 어디에 계세요. 호국원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려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선배님들은 지금도 제 마음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계세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훌륭한 대선배죠. 그런데 홍장원 이런 애들은 저보다도 늦게 들어와갖고 정규과정인 척하고 다니고 기본과정 그것도 말이야 10주일에 안 믿어 아주 그냥 3류 애들 들어올 때 겨우 묻어서 하는데 진짜 우리 정규과정에 육사 애들이 응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생 중에 육사 준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 국가정보원의 공채과정, 정규과정 시험이 어려워요. 저도 아마 겨우겨우 붙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저먹기로 들어온 놈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이병기랑 친해갖고 이병기의 그 쥐방울 역할을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온갖 해외 연수는 2번씩이나 해먹으면서 혜택을 받고, 감찰실 어디로 다니면서 암흑의 주요한 인물들 생년월일 파악하고 생일 파악하고 아이들 나이 이름 파악해서 애들 대학 가는 시점 파악하고 그러니까 얘는 맨날 명절 때 인사드리고 자녀들 결혼 자녀들 뭐 대학 진학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축하 카드 쓰던 애가 바로 홍장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작 전문가가 아니지 뭐 전문가야 아첨과
거짓과 횡령의 전문가지. 얼마 전에 내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외국에 총영사로 나가 계신 육사 출신 선배가 전화가 와서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장원이한테 직접 전화 들은 건 아닌데 다른 후배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돼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 그대로 믿죠. 다른 홍장원이의 동료나 선배들이 걱정돼서 최수영 공작까지 말려달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짓과 불의와는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화 주신 선배님의 해외 국제 전화가 너무 내가 감격을 해서, 아이고 선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횡령이나 배임을 하고 국고를 떼먹지 않았더라면, 즉 공작금을 유용 남용을 안 했으면 거칠 게 없죠. 무슨 조사를 하든 정직하게 살았다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응? 부모 형제가 구존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즐거움이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죄 짓거나 부끄러움이 없으면 떳떳한 군자의 두 번째 복락이 될 거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후세를 가르친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고전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땅을 굽어보아 창피함 없이 사는 것이 군자의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선배께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준전시 상황이죠. 내란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 아주 극도의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 부정선거를 갖다가 밝히라는 그 요구입니다. 너네 나라에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로 2020년 미국 대선에 활용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부정선거를 밝히고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샘플도 너희가 테스트해서 갖고 오너라, 이런 식이에요. 지난번에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된 지 이틀 만에 전화통화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 능력이 좋다, 해군 관련돼서 미국이 앞으로 협조할 것 좀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말씀대로 반국가 세력들, 친북, 친중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보십시오. 법무장관 누구? 파멜라 본디, 줄여서 팬 번디라고 그러죠. 올해 59세, 플로리다 법무장관 출신으로 펜타닐 중국산 마약과 중국이 개입되고 제3국에 개입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와 같이 일할 FBI 국장 캐시 파텔, 인도계입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던 법조인 출신인데,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요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어요. 어디냐면 NSC 국가안보보좌관실의 비서실장, 그리고 밀러인가요? 그 국방장관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이 캐시 파텔 역시 부정선거에 프로드 일렉션, 리그드 일렉션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죠. 앱슈타인 related affairs, 그런 일에 해당된 애들도 아마 줄줄이 곡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30만 명의 어린아이들 찾는 작업도 대대적으로 지금 시작이 될 거예요. 걸려들 사람 많겠죠. 어린아이들 성적으로 갖고 농락했던 자들. 다 알아요, 누군지. 응? 누군지 다 안다고. 응?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하면 뽕쟁이, 오입쟁이, 기집쟁이, 이런 놈들을 이제 잡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런데 한국에서 관련된 범죄 혐의점이, 물증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금전과 함께. 그러면 이거를 밝히지 못하면 트럼프가 만나 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추측컨대는 주미 한국 대사관의 한국 대사한테 불렀을 거예요, 아마. 불러서 점잖게 얘기했겠지. 여보게, 자네 한국 대사 맞나? 예, 맞는데요. 지금 말이야, 문재인에 대해 수사할 게 좀 있지? 알고 있지? 북한 애들한테 이집트 오라스콤 사에다가 몰래 6억 달러, 암거래하듯이 보낸 거. 방송 중계 차량 갖고 위성 중계하면서 북한 애들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그 중계 차량으로 활용하는 거. 그거 조사 안 했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USB. 이런 얘기를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네들 말이다. 이거 부정선거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안 갖고 오면 미국에 인사하고 나발이고 하러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마 왔을 거예요. 아마 주미 한국 대사는 막 식은땀이 흐르고 등골이 오싹하고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근데 보고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김규현 전 국정원장처럼, 현재 조태영 국정원장처럼, 가슴이 새가슴 같은 외교부 애들이 그런 얘기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어요. 비슷하게 흘렸겠지. 근데 그걸 또 제대로 못 알아먹겠지. 대통령실은. 지금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데 전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밀려나가고 정의의 세력들이, 빛의 세력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긍정적인 세계적인 기류를 우리도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 이 담화 발표하시는 거 보고, 야, 저거,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가 선행돼야 돼? 우선, 반국가 세력의 괴수, 문재인을 갖다가 간첩죄, 여첩죄 수사를 해갖고, 다 지금 이제 결과문을 갖고 있는 거야. 김정숙이가, 국정원에 특활비 빼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지 몸뚱이에다 발라가면서 깔맞춤한다고 돈을 갖다가 횡령한 거. 그것도 다 조사를 갖고 있으면,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이 정도로 했어요. 문재인이가 이집트 오라스콤 통신사에다 이 돈 보낸 것 우리가 찾아내서 지금 얘 앞으로 한 480년 때릴 거예요. 또 이재명이 이놈은 한 650년 때릴 거예요. 뭐 이래가면서 딱 해서 범죄 관련돼서 수사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국방 분야에 산업 분야에 과학기술 분야, 분야 온 방면에 미국과 하하호호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협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they very doubted that Mr. Yoon is a proper collaborator or not.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적합한 우리의 협력 대상자인지 심각하게 we deeply doubted that.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깊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게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원 정무직의 차장쯤 되고 한 놈 같으면 끝까지 대통령한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순장조 역할. 더군다나 얘는 지금 홍장원이 얘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애냐. 거기다가 그냥하는 것도 아니야. 대표 활항을 했대. 그 기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활항을 했다는 거야. 일반 대학으로 말하면 총학생장을 한 거야. 근데 이런 애가 특전사에 가갖고도 딴짓 했겠지. 그러니까 707에서 쫓겨나지.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오갈 데 없으니까 또 국정원에 권력을 탐하고 또 와서 젊어서 평생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부정으로, 편법으로, 협잡으로 살아오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국가와 민족을 해서 충성을 해야 될 텐데 이자가 지금 이번에 표변한 거 보셨죠? 육사 동문회에서 지금 이종찬, 그 다음에 지금 40기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 치고 다니는 김병주라고 있어. 한미협사 부사령관 안에. 얘네 둘을 갖다 이번에 제명하는데
내 생각에는 왜 권영애는 빠졌을까 싶어. 권정달도 그렇고. 그런데 좌우지간에 급하게 세 번째로 홍장원을 포함시켰대. 육사 총동창회에서 이 자식을 갖다가 제명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홍장원이는 이번에 제명당하고 정식으로 이런 그 공작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횡령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찰, 검찰 수사받고 가야지, 큰 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해주는 큰 집에 가서 뭐 오래 살 거 있나? 한 150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응?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국정원에 들어오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국정원에서 간부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국민들 앞에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소리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내가 그냥 수십 통 전화를 받았어. 육사 동문들한테. 야, 공작관, 아니면 뭐, 야, 최 원장, 야, 니네 회사 간 그 육사 새끼들이 왜 저 모양이냐, 저 홍정은 저 개새끼 말이야.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적어도 한 새끼는 할복을 하든지, 총으로 자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이러는데, 그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 이런 놈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말이야, 국정원 차장이라는 육사 출신 이놈 새끼는 한술 더 떠갖고 말이야. 대통령더러 미친놈이라 그러고 말이야. 이런 놈을 갖다 어떻게 그걸 국정원 정무직에 앉혔냐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조태용 원장도 싸잡아서 이렇게 다들. 그런 얌생이 같은 게 거기서 무슨 원장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육사 동문들한테 그랬어요. 아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고시했으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소. 뭐? 뭐야 그게? 눈알만 돌리는 거 뭐라 그랬죠? 무슨 말 있죠?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앉아서 지켜보는 거 있죠? 네, 바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때, 서훈이, 박지원 때 썼던 애들을 지금 다 컴백시켜갖고 다 복귀시켜놨어요. 누가? 조태용 씨가. 그 밑에 차장하는 홍장원과 또 다른 국내 차장, 황무순 차장이 있어. 얘네 셋이서 그 짓을 한 뭐예요? 이 되겠어 이래갖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하냐 이거야. 용인을. 내가 늘 얘기하죠.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이 최고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지금 얼마 동안 대통령을 더 할지 몰라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 가서 방송하고 오면서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우리 또 최영재 국장께서 또 이런 국정원에 대한 그 창피한 면을 갖다 또 말씀하시고 지적하셔서 내가 좀 답변했는데 오늘 내 방송에 와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드시 법적으로도 처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광화문 내거리에 매달아 놨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완전히 센 사람 앞에서는 아주 그냥 화초처럼 그냥 아주 나긋나긋 응? 예의를 갖춰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공손하게 하고 지가 조금 세다 싶고 지가 좀 강하다 싶으면 상대편 무시하고 또 예전에 그렇게 간사하게 빌었던 그 선배들도 딱 현직에서 나가거나 뭐가 좀 별 볼일 없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무시해버리고 이러는 아주 그냥 간신의 전형이지 간신의 이게 바로 홍장원이었어요. 자 지금 홍장원이라는 이런 천하의 대한민국 역사상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출연한 이 간신의 대명사 국정원 부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의 만행의 아주 일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얘에 대해서 홍장원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하면요 내가 또 비밀 누설했다고 국정원장이 저를 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홍장원의 만행 전모를 국민들 앞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랜 시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